자, 이번 시간은 미분 활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이 등장하면서 이놈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걸 주로 물어보게 되는데, 그치? 자, 우리 요 얘기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요 얘기부터. 자,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fx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방정식이 등장한 다음에 우리가 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 근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근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방정식을 푸는 거지.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뭐 방정식을 푸는 것은 주어진 관계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다항식이라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될 것이고, 뭐 지수로고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좌우변의 모양을 또 비슷하게 만드는, 자,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아무튼 방정식, 근을 구하라고 하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근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물어봐. 야, 근이 몇이냐?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단순히, 야, 저기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오늘 다루는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몇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정도를 물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방정식을 풀 필요 없고, 내지는 이 2번 유형은 방정식을 풀지 못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응? 막 인수분해 이따위가 안 되도록.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 따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을 구할 수도 없고 실근의 개수도 구할 수 없는 요상한 이제 식의 형태가 나오게 돼. 그때 뭘 물어보냐면은, 야,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개수가 몇 개인지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좀 알고 싶어. 그래서 실근의 존재 유무만 좀 파악하고 싶은 거야.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뭘 쓰냐 하면은 이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이때 사이값 정리. 그렇지? 그래프도 그리기 좀 곤란한 경우. 그럼 이번에는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은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새로운 사실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순간이 될 거야. 자, 뭐냐면은 저 2번 주제를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fx는 0. 이놈의 실근을 갖다가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조사하라. 내지는 실근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썼어?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얘를 분리시켜줘야 돼. 어떻게 분리시키냐 하면은, 자, 요 왼쪽도 y라고 하고, 요 오른쪽도 y라고 해서, 요 놈이, 어떻게? y는 fx와 y는 0을 연립한 결과가 얘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에 따라서 이놈의 실근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하면 이놈의 실근의 의미는 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뭐야? 교점이지. 그치? 자, 이 교점의 정확히는, 여기서 실근은 바로 x가 될 테니까 이 교점 중에 x도 있고 y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갖다 물어보게 되면은 요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파악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은 y는 fx가 예를 들어서 교장 똑같이 이런 식이 있고, 자, y는 0,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가 누구지? x축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실근의 의미는, 자, 이 y는 fx와 x축, 요 놈의 교점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치? 이해할 수 있겠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되겠지.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fx는 gx의 실근을 갖다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자, 이렇게 얘가 역시 y는 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은, 자, 쭉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게 y는 fx라 보고 요 y는 gx라 본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 얘도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y는 fx와 y는
gx의 이렇게 교점 이야기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름의 실근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될 텐데 보신 것처럼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얘를 넘기는 거야. 얘를 넘겨서 자 공간이 부족하니 자 이거를 여기다가 좀 써도록 할게. 이걸 지우고 이거는 누구다? 자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 계수 파악하면 되는데, 근데 얘 y는 gx가 쌤이 이렇게 직선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복잡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얘를 넘겨서 이렇게 fx 마이너스 gx는 0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자 보신 것처럼 여기에 실근이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x1 여기가 x2 여기가 x3이라고 했었다면은 이걸 넘긴다고 해서 갑자기 실근이 바뀌어? 안 바뀌지. 자 우리가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실근의 값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 fx-gx는 0 이게 될 텐데, 자 이때 넘겨주면 뭐가 좋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라버리면은 얘도 y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된다면은 자 요놈 다른 곡선이 되겠지. 다른 곡선이 될 거야. 이것이 y는 fx 마이너스 gx 다른 곡선이 되겠지만 뭐가 좋냐면은 y는 0 하면서 이쪽 그래프가 좀 간단해진다고. 그래서 따라서 이게 누구지? x축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요놈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라 라고 하면은 이걸 넘겨서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도 관계가 없다고. 실근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 두 놈의 실근이 x1, x2, x3이었다면은 이 근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도 x1, 여기 x2, 여기 x3 해서 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간단한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둘 다 간단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상 쉽진 않을 거고 한쪽이라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이 우변 쪽을 0의 꼴로 바꿔준 것을 우리는 즐겨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풀래?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서 스미 실근의 의미들 그리고 이렇게 좀 좌우변이 좀 복잡한 형태 나왔을 때 한쪽을 좀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넘기면 그냥 끝이야. 넘긴다고 실근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그래서 쌤이 실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유형들이 몇 개가 있냐? 총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자, 근을 구하라.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그리고 실근의 개수 정도를 물어본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실근의 존재 유무는 앞쪽에서 배웠지. 이 경우는 문제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꼴로 등장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되겠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자, 그 옆에 있는 얘기. 사실 얘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해볼게. 자, 지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열심히 그래프 그려서 교점 몇 개가 생기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자,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fx-k는 0 해가지고 지금처럼 미정계수 하나를 박아놓고 자,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나오게 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 그려본다면은 우리가 y는 fx-k와 자, 이놈 y 주고 이놈 y 준다 이런 얘기지. y는 fx-k와 누구? 우리가 y는 0. 요 x축과의 교점을 얘가 의미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이고, 여기가 x3. 이런 식이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 이놈의 실근의 의미는 왼쪽 y는 fx-k와 오른쪽 y는 0. x축과의 교점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되겠지. 근데 말이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짜증이 나는 것이, 왜냐면은 이 미정계수가 처박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아직 모양이 완벽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막 움직이게 된다고. 이러면 그래프 그리기가 좀 힘들잖아, 이 곡선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간단한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자, 이
오른쪽은 간단해. x축이니까 y는 0, x축이니까 간단한데 이 fx는 k, 요 그지 같은 k 하나 때문에 그래프의 이 곡선 모양이 완벽히 결정되지는 않게 되는 거야. k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그릴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문제를 풀면은 요 왼쪽에 그래프 찾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 최대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얘를 넘길 거야. 그러면은 넘겨보면은 fx는 k 이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여기도 얘도 y 얘도 y 이렇게 분리해 준다면은 우리가 자 y는 fx의 그래프는 이제 더 이상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게 가능할 것이고 근데 선생님이 y는 0은 x축이었는데 y는 k 이거는 역시 모양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자 참고로 y는 k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지? y는 상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으면은 y는 상수 뭐야? x축이 평행한 어떤 직선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은 여기 y는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면은 이 직선은 y는 3 이게 되는데 자 y는 k라는 것은 아무튼 x축이 평행한 직선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왼쪽과 비교해 본다면은 y는 0 x축과 y는 k 당연히 얘가 좀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유 좌변끼리 비교해 본다면은 fx-k 이 곡선이 움직이는 것보다 자 이 좌변 y는 fx는 얘 k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지만 얘는 결정됐잖아. 그치? 자 이때 y는 0 y는 k 물론 얘보단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x축이 평행한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y는 k라고 y는 k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이 덜하게 돼. 그치? 그래서 이 K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움직이는 게 훨씬 낫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얘를 넘겨서 Y는 FX와 Y는 K로 나누어 이제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치? 그렇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근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단순 등호를 넘어가서 근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저 미정계수를 한쪽으로 넘겨서 최대한 오른쪽을 좀 간단한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와 똑같으니까 주어진 대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자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간단한 그래프가 그래프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자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곡선 쪽, 이 곡선 쪽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가능하면은 그 미정계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자. 그럼 오른쪽으로 저렇게 상수꼴의 미정계수가 나온다면은 자 그래봤자 y는 k,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될 테니까 이 정도는 그릴만하다. 되겠지? 선생님 여기서 만약 미정계수가 이렇게 상수에 들어있지 않고 만약에 막 x 계수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 그치? 자, 방금 얘기했던 그 주제, 미정계수 x의 계수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그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른 유형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자, 여러분한테 이제 방정식의 실근계수를 갖다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는 건데. 그치?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자, 적당히 항을 이동해서 최대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자 이거야. 그치? 특히 이렇게 미정계수가 상수꼴로 나왔을 때는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y는 k 이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니 이 곡선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자. 이놈을 갖다가 확실히 그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미정계수 있으면 얘를 넘겨서 이렇게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자 이걸 넘겨서 이렇게 그래프를 작성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건 뭐냐?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방정식을 간단한 두 함수꼴로 바꿀 것이냐. 요것만 우리가 좀 고민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런 유형들을 갖다가 풀어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되겠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을 뿐이야. 되겠지? 특별한 미분 얘기는 안 했지. 그냥 미분은 그래프를 그린다 이 얘기뿐이야.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끈다.